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총과 폭탄, 수많은 무기들일 거야. 이번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에서 미국이 공습 첫날 1조 원이 넘는 무기를 쏟아부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현재까지 무기 사용 누적 금액은 7조 원 이상이 추산되고 있지. 공습 닷새째 현재까지 이란 2천여 곳을 타격했고 전쟁은 더욱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짙은 상황이지. 실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전쟁 소식에 방산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각국의 전쟁으로 각국의 방위 관련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방산업체들은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기업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큰 흐름을 잡아보려 해. 알아두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될 내용들이니까 집중해보자. 우선 현재 상황을 알아보자.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면서 첫날 사용한 비용만 1조 원. 그중 순수하게 미사일과 탄약 분야에 들어간 비용만 단순 추정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라고 해. 소모품 비중만 하더라도 약 50% 수준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거의 절반에 달하는 소모품 비용은 전체 방산업계에 훈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고, 소모된 미사일과 무기들은 새로운 매출원으로 작용하게 될 거야. 그러면 현재 전쟁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자. 현재 이란에서는 지상전 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이라크의 쿠르드족 반군이 지상전에 투입됐지. 사실 이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 중 하나야. 쿠르드족은 미국의 우호 세력으로 자치권을 보장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2019년 트럼프가 당시 시리아 북부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쿠르드족은 터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 당시에는 미국이 쿠르드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다시 협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인 거야. 쿠르드족은 왜 다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 쿠르드족은 중동 내에서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국가가 없는 민족이야. 중동 전역에 퍼져 있고 대부분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분포되어 있지. 인구는 약 4천만 명, 대한민국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굉장히 큰 규모야. 2017년 쿠르드족은 독립을 시도했었어. 당시 쿠르드족의 찬성 결과는 무려 92%. 하지만 주변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됐지. 이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 중동 질서가 무너질 때를 독립기회로 봐야 하는구나, 인 거야. 지금 전쟁에 쿠르드족이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아닌가 싶어.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권을 계속해서 견고히 다져나가는 중이야.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족만 약 800만 명. 내부에서 언제든지 내부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고, 쿠르드족이 만든 지상군 투입 루트는 미군 투입 루트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상황인 거야. 만약 내부 봉기에 성공하거나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참여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경우, 이 루트를 통해서 미국의 지상군도 공식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볼게. 우선 첫 번째, 쿠르드족이 내부 봉기에 성공하고 지상군 활약을 확실히 해줄 경우야. 이 경우에는 미군이 이미 확보된 루트를 통해서 단기간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이 높아. 다만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이란의 특성상 내부 봉기가 없다면 지상군 투입도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야. 유의미한 내부 봉기가 없다면 미군이 투입되더라도 과거 이라크전 당시처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해. 키워드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 이란 내부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전쟁 종식이 머지않은 부분인 만큼 기억해두자. 두 번째, 이란이 항전을 포기하는 시나리오야. 이미 이란은 CIA를 통해 종전에 대한 합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힌 바 있어. 공식적으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휘부가 제거된 상황에서 분위기는 일부 바뀌고 있지. 다만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상황에다가 라마단 기간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 라마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란도 체면 세우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종교전쟁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3월 중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세 번째, 주변 국가의 적극적 참전 시나리오도 봐야 해.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전쟁에 참여했어. 해당 국가들과 방위협정이 맺어진 국가들인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 역시 동시 참전하게 되겠지. 이럴 경우 이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고 단기간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해.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 공격을 하고는 있지 않는 상황이라
실제 공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주변 국가의 압박을 크게 느낄 경우 2단계는 더욱 짧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야. 이 정도 시나리오는 꼭 기억하고 있자. 전일 야간 WTI 선물 가격이 $80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직 시장은 높은 확률로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자금이 베팅되고 있어. 하지만 전쟁이란 건 언제든 분위기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들을 미리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각 시나리오별 수혜 기업들을 따로 정리해두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두자. 유가 관련된 투자 기업과 해운우님 관련 기업들은 이전 영상들에서 확인했으니 오늘은 건너뛰도록 하고 다시 방산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볼게.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 방산업은 더욱 호황기가 이어질 거야. 이란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상당 부분 수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방산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까? 생각보다 훨씬 큰 시장이야.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생산 규모는 연간 약 30조 원 수준으로 추정돼. 이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가 바로 무기 수출이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간 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어. 그런데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어. 그 과정에서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해졌고 그 역할을 한국이 맡기 시작한 거야. 그 결과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20년 약 30억 달러로 시작해서 2025년에는 무려 15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지. 지금은 세계 5위 이내의 방산 수출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질 거야. 한국 무기를 누가 사고 있는가야? 최근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을 보면 꽤 다양해. 대표적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어. 여기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까지 포함돼. 최근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을 거야. 이란 주변 국가의 무차별 미사일 공격.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도 이번에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 그 소리는 뭘까? 앞으로 대한민국 방산 시장이 더욱 크게 열릴 것이라는 거야. 전망을 한번 보자. 최근 있었던 무기 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계약은 폴란드 방산 계약이었어. 2022년에 체결된 계약인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해서 전체 계약 규모만 약 40조 원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됐지.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 무기의 신뢰도가 더욱 올라갈 수 있었던 이벤트가 된 거야. 이에 따라 앞으로 무기 시장은 더욱더 화랑기를 맞을 거로 전망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 그럼 지금까지 한국 방산 기업들이 확보한 수주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방산 기업들이 확보한 전체 해외 수주 잔고는 약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돼. 여기에는 폴란드 계약 약 40조 원, 중동 방산 계약 약 10조 원 이상, 동남아시아 계약들, 유럽 추가 계약들까지 포함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할까? 무기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구조야. 즉, 지금 확보된 계약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이 이미 예약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현재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 계약 건수를 보면 폴란드 3차 계약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0조 규모 패키지가 있어. 또한 이집트와 FA50 전투기를 최소 36대부터 100대 사이로 추가 계약을 준비하고 있지.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과 추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어. 이 규모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에 이르는데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이러한 계약들 역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새로운 소식들이 전달되면 구독자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는 실시간으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 부가적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게. 대표적인 기업은 크게 5곳이야. 첫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한국 방산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지. 대표 무기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항공기 엔진 등이 있어. 특히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로 평가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됐어. 유럽 재무장 흐름이 이어질 경우 수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만 무려 26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야. 시가총액은 71조 원. 코스피 시가총액 8위의 핵심 기업이니까 꼭 기억하자. 두 번째, 현대로템. 현대로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무기가 바로 K2 전차지. K2 전차는 높은 기동성, 자동장전 시스템, 첨단 전자장비 등을 갖춘 전차로 평가돼. 특히 폴란드가 대규모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로템이 큰 수혜를 받았어. 향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전차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어. 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은 약 6조 원. 현재 수주 잔고는 무려 30조 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야. 시가총액은 약 24조 원. 코스피 33위 기업으로 핵심 방산주로 기억해줘. 세 번째, 한국항공우주. 이 회사는 한국의 항공방산 기업이라고 보면 돼. 대표 무기는 FA-50 경전투기, T-50 고등 유행기야. FA-50은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수출되고 있어.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프로젝트는 KF-21 전투기 개발이야. 이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한국 항공방산 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미디엄급 초음속 전투기인데 실제 미국 주요 항공 관계자들은 이 KF-21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전망 가격 역시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지. 한 대당 가격은 1천억 원 수준으로 현역 전투기들보다 많이 저렴하고 유지비 역시 일반 기종 대비 약 70% 수준으로 낮아. 올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델로 진출할 수 있을 거야. 시가총액은 약 17조 원. 코스피 50위권의 우주산업도 연계된 기업인 만큼 미래 성장성을 기대한다면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번째, LIG 넥스원. 이 회사는 미사일과 유도무기 분야 기업이야. 대표 무기로는 천공투 미사일, 대한미사일, 대공방어 시스템 등이 있어. 특히 중동에서 관심이 높아.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천공투 계약 규모만 약 4조 원 수준이야.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중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사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어. 또한 잦은 전쟁으로 미사일 수요가 많아졌는데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의 보완제로서 가격도 절반 수준이고 타격 정밀도도 높아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시가총액은 약 16조 원, 코스피 52위 기업이야. 기억하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시스템. 이 회사는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같은 군사 전자장비 분야 기업이야. 대표 기술은 AESA 레이더, 위성통신, 지휘 통제 시스템 등이 있어. 특히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어. 미래 전장에서는 무기 자체보다 정보와 네트워크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 또한 주력 사업에 위성 고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주항공 사업에도 본격 수혜를 받고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니까 참고해보자. 시가총액 28조 원, 코스피 29위 기업으로 매력도가 높아. 정리해보면 한국 방산산업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갖춘 종합방산 산업구조로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체결된 방산 계약들은 대부분 5년 이상 생산이 이어지는 장기 계약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확보된 수주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방산 기업들의 실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실적 걱정 없이 시장 환경만 우호적이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섹터인 만큼 꼭 기억해보자. 이 외에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 중 소형 기업이지만 이러한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들도 소개하고 있어. 구독자들은 전부 무료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랄게. 내가 소개한 기업들과 시장에 대한 레포트는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참고해봐.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는 주요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이밍, 시초가, 종가, 장중 관심 종목, 핵심 시장 브리핑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해.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에게는 교재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주고 있어. 내가 24년 직접 출판하고 베스트셀러도 올라갔던 교재인데
신규 구독자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봐. 대신 구독은 꼭 누르고 이용해주면 좋겠어. 한번 부탁할게. 그리고 내일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할 테니까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어. 오늘의 주식 공부 여기서 마칠게. 모두 안녕.